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주말 사이 관세 우려를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소식들이 다시 나왔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든 건데요. 우리 시장 이번 주 첫 거래일부터 소화해야 할 이슈들 많아 보입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장 국내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소폭 상승 출발했지만 금융시장에 대한 여전한 불안 심리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더해지면서 상승폭 축소되면서 2,592선 약보합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거래일 나스닥 강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융시장 불안에 약보합 마감했는데요. 시장에서 트럼프 원전 활성화 행정명령에 대한 서명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에 원전주는 강하게 움직였고 양자 컴퓨터와 가상자산 관련 섹터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미증시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이슈가 참 많았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또 한 번 시장을 뒤흔들어 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EU에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는데요. 3대 지수 이 소식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 0.6%, 나스닥 지수는 1%, 그리고 S&P 500 지수도 0.7% 가깝게 하락했습니다. 미국 밖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의 25%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애플이 크게 타격을 받았고요. 애플에 이어서 삼성도 마찬가지다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은 결국 3% 급락하면서 3조 달러 시총이 무너지고 말았죠. 네, 이번 주 여러 일정들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첫날인 미국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하루 쉬어가고요. 수요일에는 FOMC 회의로 공개되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나옵니다. 목요일에는 미국의 1분기 GDP 발표될 예정이고요. 금요일에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PCE 물가 지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주말간의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소화할지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힌트들과 전략들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전거래일 마감 상황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개장 전 이슈들 두 가지 살펴보면서 장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미리 살펴보고 있고요.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장의 시그널들 포착해보면서 오늘의 히든 종목, 시그널 포착 종목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방송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마스터님의 다양한 전략과 가이드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편하게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입장하셨다면 개장 워밍업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영 캐스터 전거래일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강지영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실까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양지수는 약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으로 불안 심리가 확산되자 우리 시장엔 관망세가 짙어진 모습이었는데요. 그럼 지난주 금요일장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일제히 파란불 켰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간밤 미 국채금리가 안정화됐다는 소식에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 하락 전환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06% 내리면서 2,592선에 거래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0.24% 하락하면서 715선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1,347억 원 매수 우위 기록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에 하방 압력을 더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412억 원, 기관이 252억 원 물량을 담아냈지만 외국인이 홀로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글로벌 OTT 기업 넷플릭스가 물가 상승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달부터 일부 요금제 가격을 월 최대 2,500원 올린 건데요. 지난해 발표된 계정 공유 금지 조치와 맞물려 체감 물가 상승률은 2배 이상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용자들의 구독 이탈이 늘어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생활 물가뿐만 아니라 이제는 OTT 요금 인상까지 줄줄이 오르는 요금에 소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만나보시죠. 벌써부터 에어컨 대전이 시작됐습니다. 올여름은 평균보다 더 더울 거라는 예보에 유통가가 발빠르게 냉방기기 판매에 나선 건데요. 특히 무더위가 심했던 8, 9년 전 에어컨을 구매한 소비자가 많아 제품 교체 주기까지 맞물리면서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마트의 올해 에어컨 판매량은 전년 대비 최대 67%까지 늘었다고 하죠.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유통가와 소비자들 모두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주부터 살펴보시죠. 반도체주 투톱은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0.9% 하락한 반면 SK하이닉스는 1.5% 올랐습니다. 2차 전지주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미국의 IRA 법안 수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2.3% 내렸고 삼성 SDI 역시 1.78% 하락세 보였습니다. 또 자동차주 역시 환율 하락의 충격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날장에서 현대차는 1.37%, 기아는 2.35% 내렸고 현대모비스 역시 1.6% 파란불 켰습니다. 또 제약바이오 중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 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날장에서 6% 가까이 내림폭을 키웠고요. 반면 금융과 건설 관련주는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KB금융 2.3%, 신한지수 1.8% 올랐고 삼성물산 역시 2.5% 뛰어 올랐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원전 관련주도 빨간불 켜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할 거란 기대감에 두산 에너빌리티 7% 가까이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그럼 간밤 미증시 상황도 만나보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50% 고율 관세를 부과했죠. 이 소식에 무역 전쟁에 다시 한번 불이 붙으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인데요. 마감 지수 보시면 다우지수는 0.6% 하락, 나스닥도 1% 내렸고 S&P 500 지수 역시 0.67% 하락하면서 일제히 파란불 켰습니다. 그럼 M7 종목들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M7 기업들 역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3% 내리며 가장 크게 빠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외 지역에서 생산된 아이폰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죠. 이 소식에 애플의 시가총액은 3조 달러 아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수출 규제를 피해 중국용 AI칩 블랙위를 개발 중이라는 엔비디아도 1%대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또 아마존 역시 중금속에 오염된 쌀을 판매한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대 하락세 보였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하루 쉬어갑니다. 한편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FOMC 회의록 공개, 그리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죠.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주에 쏟아질 다양한 이슈에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중요하겠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소식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강지영 캐스터였습니다. 그럼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월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에릭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 이후에도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시장 전략 든든하게 대비하실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하단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안에서 드리는 다양한 힌트와 정보들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미증시 주말간 이슈들이 또 혼재하는 양상을 띠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내 증시 이어지는 변동성이 이번 주에도 예상이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또 우리가 오늘 특히 주목을 해봐야 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다양한 전략들 준비를 해왔으니까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번 주에 굉장히 이슈가 많습니다. 그 이슈들을 소화해야 하는 우리 시장 하나하나 힌트들 체크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 사이 이슈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주말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또 시장이 혼란스러운 모습 보였는데 이번에는 또 EU에 50% 관세를 부과한다. 또 애플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내놨죠. 네, 맞습니다. 사실 또 7월로 미루어진 유예가 된 이 관세 내용이 사실 협상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뚜렷한 결과를 내놓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타 국가들에 대한 압박 그리고 협상용이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지난 주말 이런 미증시 악재로서 작용을 했던 트럼프의 유럽향 관세 추가 부과 혹은 7월까지 또 미뤄지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 변동성을 유발하고 있죠. 사실 금요일은 이런 6월 1일부터 EU에 50% 관세 부과를 한다 내용이 증시를 짓눌렀고 오늘 장중에 또 이슈가 나왔습니다. 7월 9일까지 다시 한번 유예를 한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결과적으로 변함이 없죠. 여타 국가들도 7월 초반까지 이런 관세 유예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는 없지만 압박은 꾸준히 가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국내 증시 역시 관세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우려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수출주들 그리고 관세 피해주들에 대한 흐름을 꾸준히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반면에 또 이런 수출 그리고 내수에 강한 종목들, 경기 방어주의죠. 그리고 내수 위주의 종목들은 조금 더 메리트를 갖고 움직이는지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기존에 이어지고 있는 이런 시장 흐름, 시황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겠고 관련 내용들 트럼프가 또 사실 갑자기 이런 멘트들을 그리고 내용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성에 유의한 투자 전략을 꼭 가져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사이 50%의 관세를 EU에 부과한다라고 밝혔었는데 바로 이틀 만이죠. 오늘 아침 7시쯤 우리 시간으로 7시 반쯤에 다시 한번 7월 9일까지 유예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또 증시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요일에 FOMC 회의로 대기하고 있고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나올 예정이고 PC 물가지표까지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하나하나 미리 좀 신경 써서 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일정도 한번 살펴주시죠. 네, 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이 가장 중요한 변동성 그리고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자체는 또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딥시크 이후에 그러한 전망들과 관세의 영향 그리고 중국에 대한 수출 금지 같은 내용들이 또다시 실적에서 확인이 되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한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이 나온다면은 국내 증시 역시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관세에 대한 우려가 이 엔비디아를 통해서 표출된다면은 국내 증시 조금 더 조정을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이 연출되겠죠.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셔야겠고 FOMC 회의록도 발표가 됩니다. 사실 연준 위원들이 기존에
이런 관세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부정적인 내용들을 많이 내놓았기 때문에 관세 내용을 소화해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떠한 뷰를 내놓는지 굉장히 중요하겠다 보고 있고 또 이 내용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부정적인 흐름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일부 완화된 내용들 그리고 견조한 경제 지표가 꾸준히 내놓아진다면은 충분히 지수 반등의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4월 PCE 물가 지수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있는데 견조한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역시 살아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적인 부분들 준비하시면서 역시나 대응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내 증시는 이제 또 대선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미증시 흐름과 별개로 다시 한번 또 내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또 분리된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혹은 오늘 장 또 한편으로는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장이죠. 미증시 휴장 속에서 관망세를 굉장히 짙게 가져가는지 혹은 아침에 나온 이 트럼프의 EU향 관세 또 연장이 되었으니까 유예가 되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조금 더 긍정적인 무게를 실어서 이전에 또 긍정적인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일부 치고 나가는 흐름을 유지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긍정적인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미리 관심을 갖고 함께 공략해 볼 예정이니까요. 이번 주 시장 함께 대비하시면서 마스터님의 다양한 전략 받아보실 분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방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첫 번째 개장 전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엔터주에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또 관세가 유예가 됐지만 관세와 관련해서도 타격이 적은 섹터기도 하고 최근에 또 콘서트향 매출들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엔터주들 살펴보시죠. 네, 해서 뭐 앞서 관세 관련된 내용으로 미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서 뭐 지금 원전 많이 다루고 있죠. 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서 많이 다루는 내용들 또 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편으로는 외면하고 또 관심이 적은 또 이런 이슈의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엔터 먼저 소개를 드릴 텐데 일단 음반 그리고 음원 굉장히 정체된 시장이죠. 또 추가적인 상승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반면에 콘서트 매출이 굉장히 또 호황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일부 또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이 있지만 이런 콘서트 관련된 매출이 음원, 음반 내용들을 또 뛰어넘으면서 기업들의 실적 성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지금부터 시작이죠. 사실 콘서트 일정들이 꾸준히 소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6월 그리고 7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콘서트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메이저 가수들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재료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 사실 주가 흐름도 조금 뒤 살펴볼 텐데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 뭐 원전만큼 폭발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굉장히 가파른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강한 또 테마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눌림목도 또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뭐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적인 종목 세 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SM 하이브 이렇게 대장주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전략까지 공유를 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번 앞으로의 콘서트 매출들 앞으로 기대가 되는 시장이죠. 엔터주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살펴보면 좋은지 오늘 에릭 마스터님께서 방송 시간 통해서 살펴주실 예정인데요. 관련주 세 가지 가져와 주셨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SM 하이브까지 앞으로 세계 각지에서 월드 투어 그리고 단독 콘서트가 확대가 되면서 실적 개선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들 가져와 주셨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통해서 바로 차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살펴보시죠. 네, YG 엔터테인먼트
팩스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팍스통신망에서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소개를 많이 드렸고 사실 공약도 여러 번 했던 종목입니다. 지금 역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뭐 개인적으로 오늘 정도에 뭐 8만 원 터치를 해주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시장 흐름이 중요하겠죠. 시장이 지금과 같이 또 장 전에 긍정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상승한 이후에 그 자리를 잘 유지시켜 준다면은 YG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종목 역시 추가적인 상승 이후에 잘 그리고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미중시 휴장이라든지 또 엔비디아 실적을 대기하면서 관망세가 짙은 시장이 연출된다 했을 때에는 일부 장 초반의 상승분을 반납할 여지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여유롭게 봐야 되는 이유는 이 종목이 굉장히 강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평선 기준으로 11선 기준을 꾸준히 지켜주는 모습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 사실 7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전에 또 위쪽에 박스권에 도달을 한 모습이죠. 통상적으로 이러한 구간에서 위쪽에 완벽하게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8만 원대 위에 안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종목은 아랫단의 박스권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의 박스권 하단인 7만 원 정도는 내려와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평선 기준으로 11선 그리고 21선까지도 열려 있는 모습이죠. 그래 했을 때 보유하신 분들은 여유롭게 가져가시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전망할 수 있는 종목이고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되겠죠. 진입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인데 사실 엔터 관련된 종목들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 박스통신망에서 꾸준히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내 증시에서 사실 2차 전지가 조금은 어려운 형태를 띄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했을 때에는 뭐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제약 또 엔터 정도가 지수 상방을 이끌 수 있는 또 섹터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일부 유리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고 차트 흐름이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조금 더 타이밍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당장에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말씀드렸던 구간까지 기회를 또 포착하시는 종목으로서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강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SM 역시 저항대에서 일부 머물러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 오늘 이러한 고점 돌파 시도를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 종목 역시 지금 쫓아가기에는 사실 메리트가 없고 상단 굉장히 근접한 구간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강하게 밀릴 수 있는 구간 14만 5천 원대 후반대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진입해서 또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접근하시기보다는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12만 원까지 또 밀리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돌파해서 잘 안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적으로 고점이죠. 14만 5천 원대 부분에서 머물러 주는지 정도는 보면서 들어가야 조금은 안정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브 차트 살펴봐야겠죠. 하이브 역시 위쪽으로 28만 6,500원 또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는 종목인데 오늘 역시나 장 전체적인 흐름이 중요하겠죠. 경우에 따라서 이 종목 역시 27만 원대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는 구간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큰 흐름이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여유롭게 가져가시길 바라고 27만 원대에서 다시 한번 내려와서 잘 지지를 받는다 했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23만 6천 원대 돌파 시도를 바라면서 위쪽으로의 또 31만 원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런 대장주뿐만 아니라 아랫단에서 조금은 가볍게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들도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특히 이번 주 장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박스통신망에서 추가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개장 전 이슈 엔터에서 살펴봤습니다. 총 3가지 종목 살펴주셨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 차트상 흐름을 봤을 때 앞으로의 상승까지도 충분히 전망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좀 고점 자리에 부근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진입 타점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엔터 관련주들 추가적인 브리핑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살펴봤던 SM 역시 계속해서 시세를 잘 주고 올라오면서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진입해서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상당히 짧다라고 말씀을 주신 만큼 아래쪽으로 밀리는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돌파해서 안착해 준다면 고점 부근에서 잘 머물러 주는지 보고 공략하실 예정이고요. 하이브의 경우에도 돌파 시도를 노려볼 수 있는 구간에는 있지만 아랫단에서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종목들 이번 주 장의 흐름들을 보면서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엔터주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좀 가볍게 움직일 때 가져갈 수 있는지 또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대장주들은 어떤 흐름에 맞게 포착해서 공략해야 하는지 다양한 힌트들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공략해 보실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마스터님과 지금 바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지금 바로 팍스통신방 들어오시면요. 마스터님과 함께하는 방송 이후의 시간들도 모두 전략과 힌트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두 번째 개장 전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조선에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또 중국 조선업의 견제 행보가 본격화되면서 K조선업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조선 관련 이슈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조선도 마찬가지죠. 일단 시장을 지금 트럼프가 흔들고 있으니까 트럼프의 유리한 섹터에 접근을 하는 것이 여전히 유리한 구간이지 않나라고 보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조선 뭐 기존에 갖고 있는 긍정적인 수주 모멘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 역시 유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주말에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미국, 중국, 조선업 경제 속에 글로벌 선사들이 앞다퉈서 한국에 이런 발주 러시를 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사실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은 국내의 조선사들은 조금 수주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저가 수주에 대한 또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꽉 찬 수주 잔고 속에서도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이 주목할 포인트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조선업 관련된 종목들도 사실 주가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결국은 시장 흐름이고 수급적인 흐름들이 반영이 된 부분이겠죠. 원전이라든지 기존 또 눌려있던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사실 1분기 그리고 상반기 강세 테마였고 업종이었던 이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멈추고 일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다시 관심을 가져봐야 이후에 원전과 같은 상승을 보여줄 때 뒤늦게 후회하지 않고 미리 선취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표적인 종목 3가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HJ중공업까지 이 3가지 종목 통해서 앞으로의 뭐 기자재라든지 MRO 또 종목들도 가늠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또 지표로서 삼을 수 있는 종목이다. 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바로 차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개장 전 이슈 조선에서 살펴주셨습니다. 최근에 조선 관련한 종목들 사실 방송에서 많이 다루긴 했지만요. 조선이 원전처럼 강할 때 공략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좀 쉬어가면서 우리가 선취매할 수 있는 구간이 왔을 때 조선주들을 미리 담아둔다면 나중에 다시 이슈가 나오고 다시 한번 이 섹터 전반적인 훈풍이 불어 들어올 때 이 부분들을 모두 상승률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이런 전략들은 에릭 마스터님께서 정말 잘 잡아주시기 때문에 오늘 주목하셔서 조선주들 미리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3종목 바로 차트상 흐름 만나보시죠. 네, 대표적인 종목이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사실 수급적인 요인이 현재 주가에서 머물러 있게 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공매도 굉장히 극심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하락 없이 일정 구간 뭐 이평선 기준으로 60일 선에서 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잘 소화를 한 이후에 충분히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종목들은 사실 3월 19일 고점에서 밀린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소 지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반면에 주봉상 봤을 때에는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건강한 조정을 받아가면서 주가를 올려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만 원 선까지도 가능한 종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뭐 현재 실적들 그리고 수주 잔고를 감안하면은 뭐 그런 부분들이 중장기가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조금 더 이런 트럼프 내용에 흔들렸을 때에는 조금 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는 내용도 있겠죠. 결국은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유리한 종목이면은 틀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말씀드렸다시피 결정적인 내용들은 수급적인 요인이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일정 구간 공매도 관련된 물량들이 소화가 된 이후에는 다시 한번 15만 원대, 16만 원대 상승 시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상승 시도를 하는 구간에서 나와주는 시장의 흐름과 이슈들 그리고 호재의 강도 등을 또 감안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은 충분히 또 좋은 자리 내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보유하신 분들 지금 조금 지치실 수 있는데 국내 증시 전반적인 흐름도 감안을 하셔야겠죠. 그러한 부분들 감안했을 때 충분히 잘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종목은 하나오션이죠. 이 종목 역시 굉장히 이슈가 많고 시장에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굉장히 아쉬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최근 뭐 음봉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또 꺾인 것이 아닌가 추가적인 하락을 해서 다시 한번 6만 원 선까지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또 8만 원대에서 아래쪽으로 6만 2천 원대를 박스권으로 보셔야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지금 박스권 상단에 머물러 있다라고 봤을 때에는 충분히 6만 2천 원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6만 원대 내려와서 추가적인 하락을 했을 때에는 진입 타점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고 이 종목 역시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 흐름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이 굉장히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흐름을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 역시도 9만 원대 이상 추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이다 보고 있으니까 시장이 지금 순환매를 돌고 있죠. 그러한 부분에서 좀 쉬어간다 보시고 기회를 노리면서도 보유하신 분들은 역시나 여유롭게 가져가셔야 지금 구간보다는 충분히 유리한 구간에서 정리를 하실 수 있겠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HJ 중공업 차트를 보셔야겠죠. 이 종목 역시 아랫단에서 머물러 있고 사실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 두 종목보다는 여유 있는 구간에서 머물러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도 8,000원대 부근에서 강력하게 밀렸고 고점 기준으로는 만 원을 넘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은 사실 또 아랫단으로 내려오길 기다리면서 위쪽으로 8,000원대를 노려볼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꾸준히 매물대가 출회되면서 밀렸던 구간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바라면서 타점을 기다리는 또 전략을 가져가셔야겠고 보유하신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짧은 박스 구간이죠. 7,000원대 부근에서 위쪽으로 8,000원대 짧은 구간을 만들어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8,100원대 위쪽으로 돌파 시도하는 흐름을 이용해서 조금은 수익을 먼저 챙겨 두셔야 유리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장 흐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내용들이 바뀔 수 있으니까 단기적인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박스 통신망 들어오셔가지고 짧은 구간 대응할 수 있는 전략까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개장전 이슈 조선에서 살펴봤죠. 관련주 3가지 짚어주셨습니다. 먼저 삼성중공업인데요. 추가적인 하락 없이 지금 잘 지지받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소화한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아무래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죠. 수주 잔고나 실적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중장기적 또는 단기적으로도 2만 원 돌파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두 번째로 살펴봤던 한화오션.
최근 하락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전히 박스권 상단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까지 6만 원 선까지 여전히 열려 있는 모습 확인이 되지만요. 오히려 이렇게 하단으로 진입을 했을 때 진입 타점 잡아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9만 원 이상의 추가 상승을 노려봤을 때 오히려 하단에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순환매 노리면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살펴봤던 HJ중공업 여전히 아랫단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른 두 종목보다는 여유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꾸준히 매물 출회되면서 밀렸던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구간에는 놓여 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 전에 미리 선취매를 해두실 수 있는 구간 마스터님과 함께하면서 전략 잡아보실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팍스통신망에서 다양한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단기적인 전략부터 짧게 가져갈 수 있는 매매 전략까지 모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월 26일) 월요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에서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요. 모두 상승 탄력도를 높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코스피 2600선을 넘어서 2603선 지나갑니다. 0.46%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722선까지 720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 가까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요. 전반적인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투톱 쉬어가고 있는 모습 나타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0.5% 이상 하락하면서 출발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업종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강세 보이고 있는데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 넘는 낙폭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을 비롯한 전반적인 제약바이오주들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파마리서치만 약간 쉬어가는 흐름 나타나고요. 나머지의 종목들은 대부분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펩트론 3% 넘는 상승세 보이면서 시총 5위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수급 상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수급 변동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양시장 엇갈린 수급 상황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개인만이 홀로 매수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시장이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 오랜만에 굉장히 반가운데요. 지금까지의 출발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장 초반 상승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죠. 장전에 트럼프의 또 EU향 관세 유예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장중에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유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때문입니다.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장 초반에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 두 종목은 여전히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고 오히려 하락을 하는 모습이죠. 그러한 부분들은 일부 오늘 장 중에 종목들이 이러한 초반 상승분을 반납할 수 있는 또 여지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특징적으로 2차 전지가 강한 모습이죠. 역시나 최근 낙폭을 키우다 보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나는 구간인데 이러한 부분들도 이번 주 혹은 오늘 장 중에 잘 유지가 되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그간 낙폭을 보였던 종목들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섣불리 또 추가적인 매수하시기보다는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체크를 하시면서 진입을 하시고 관심을 가져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과 같은 긍정적인 흐름들이 또 꾸준히 견조하게 유지가 되어서 장중 그리고 종가까지 잘 이어져 간다면은 사실 엔비디아 실적을 명분으로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결국은 오늘 그리고 앞으로 체크를 해 나가고 또 확인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출발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체크해야 될 이슈들이 정말 많은 만큼 에릭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포인트들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증시 반등의 포인트가 되어줄 수 있을지 기술주들 그리고 반도체주들의 흐름까지도 모두 짚어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의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오늘의 히든 종목,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바로 만나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전력설비에서 또 준비를 해주셨네요. 네, 전력설비 지금 뭐 원전도 그렇고 AI 데이터 센터를 바탕으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이런 전력에 대한 이슈들이 다시 한번 꾸준히 부각을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섹터와 교집합이 될 수 있으면서도 지금의 시장 흐름에 굉장히 유리한 섹터이지 않나 보고 이렇게 다시 한번 준비를 해왔는데 실적이죠. 결국은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은 실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미국 시장에서 노후 전력 교체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도 가지고 있죠. 그러한 부분에서 AI 데이터 센터 재료와 또 미국 노후화 장비 교체 같은 긍정적인 모멘텀이 쌓여 있는 전력 설비 지금이라도 또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력 설비 분야는 뭐 꾸준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작년 변압기 대미 수출액이 74% 증가를 했습니다. 4년 만에 10배 규모로 늘어났고 앞으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위치 늦지 않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까지 이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은 총 수주 잔액이 하나로 약 8조 이상 되는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내 최대 용량 관련해서 초대형 변압기 시장에도 공약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7, 8월 정도에 또 이런 부분들이 이슈로서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1위,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주 부분에서 큰 모멘텀을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을 핵심적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차트 위치이겠죠. 이 종목 현재 위치 38만 원대 또 위쪽으로 안착을 한 모습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 지금 또 굉장히 저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전 35만 원대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로서 작용을 하던 종목이었죠. 최근 다시 한번 돌파한 이후에 물론 아래쪽에 하단에 또 지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만 지금의 시장 흐름과 이 종목의 재료를 또 이렇게 접목시켜 본다면은 충분히 이전 신고가인 45만 원대 부분까지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제가 BHI라든지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을 아랫단에서 잡아서 위쪽으로 정말 폭발적인 상승을 하는 전략을 많이 들였는데 이 종목 지금 뭐 두산에너빌리티만 보시고 계실 거 아니죠? 이후에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은 상승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관심 가지셔서 저와 함께 적절한 전략으로서 대응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봉상 흐름도 조금 살펴볼 텐데 최근 보시다시피 또 4개월간 주봉 4주간 주봉이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강력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폭발적인 캔들은 나와주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신고가 다시 한번 재차 돌파하는 흐름 속에서 그러한 양봉, 특히 장대 양봉이 나와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접근하기에는 늦겠죠. 사실 그러한 양봉 이후에는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현재 구간에서 꼭 전략을 세워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꾸준히 가지고 오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함께 하셔서 지금부터 또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바로 만나봤습니다. 지금 시장에 유리한 포인트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전력설비 관련주에서 이 종목 챙겨와 주셨습니다.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바로 실적이겠죠. 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전력설비 관련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총 수주 잔액이 한화 기준 약 8조 7,500억 원에 달합니다. 아주 우량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국내 최대 용량의 위상 조정 변압기 제작에 성공을 하면서 초대형 특수 변압기 시장의 공략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노후 전력 교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긍정 모멘텀도 갖고 있는 만큼 차트상 흐름도 짚어주셨는데요. 38만 원대 위쪽으로 안착한 모습 일봉상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가 메리트가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이 38만 원대 부분이 늘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BHI 유일로보틱스와 같이 마스터님께서 아랫단에서 진입을 해서 정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냈던 종목들도 함께 공략하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함께 공략할 예정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주봉상 흐름으로 봤을 때도 무려 4주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강력한 상승 추세만 나왔을 뿐 폭발적인 상승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이 신고가 돌파 흐름까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오늘의 전력설비 관련 시그널 포착 종목은 꼭 챙겨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늘 마스터님께서 다양한 전략 살펴주시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방송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 이 종목에 대한 정보들을 다 풀어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방송 이후에 마스터님께서 함께하는 팍스통신망 안에서 다양한 전략, 자세한 종목명 모두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전력설비 관련해서 내 포트폴리오 안에 제대로 된 종목 하나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AI가 포착한 싱크풀 테마 살펴보면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테마들이 강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장 전 이슈에서 살펴봤던 또 조선과 엔터주들 오늘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오늘 조선주들 빨간불 들어와 줬습니다. 미리 선취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오늘 조금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니까요. 오늘의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함께 개장 전 이슈에서 다뤘던 종목들 챙겨가시고요. 역시나 엔터주들도 그 훈풍에 힘입어서 빨간불 켭니다. 전반적인 섹터들 강하지만 그중에서도 오늘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미리 공략해볼 종목들, 체크해봐야 되는 종목들 모두 잡아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 들어와서 함께 하시고요. 오늘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이제 출발한 지 17분여 흘렀는데 다시 한번 시장 상황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현재 시장은 꾸준히 순환매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오늘 장 초반에도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러한 부분들이 일부 조선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장 초반 또 이슈로서 살펴봤던 삼성중공업 이렇게 무거운
가까운 종목이 지금 3%대 그리고 4%대 상승을 초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시장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목들이 굉장히 또 상승에 대한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빠르게 시장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이 되는 것이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접근한 종목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진입하고 나서 아랫단으로 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다만 뭐 원칙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손절로서 대응을 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저는 손절을 좀 잘 하지 않는 편인데 그러한 부분들 사실 종목 그리고 섹터에 따라서 굉장히 분리된 차별된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사실 팍스통신망에서 여러분들께 내용을 함께 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증시를 대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많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그러한 부분들도 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갖고 있다 할 때에는 일단 종목의 재료가 아직 살아있는지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 이슈가 그리고 이 섹터가 주목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여전히 견조하다면은 주가 자체가 지지부진해도 좀 더 여유롭게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